74살 먹은 남성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84살이셨는데 폐암으로 이제 폐 절제 수술을 앞둔 분 두 분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분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58살 되신 여성이 손가락 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서 입원 치료 중이었대요. 혈액 응고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혈전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트 위에 있는 주사기로 해서 약물을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염화 벤잘코늄? 그게 뭐냐면 그냥 계면활성 소독제예요. 4살짜리 어린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솜사탕을 파는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먹다가 아이가 실수로 다리가 겹질려서 넘어졌어요. 솜사탕은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그 나무 입천장을 찌릅니다. 당신이 나타난 모든 곳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어.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증거가 버젓이 다 있는데 대체 그 많은 밥을 다 어디 숨겼어? 분명 숟가락만 들었는데 밥이 다 사라져 있었다니까요. 다진 오징어와 낙지에 청어알과 견과류까지 더한 대표 젓갈. 지금 제보들이 들어왔는데요. 연쇄 절도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범들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산 오징어의 몸통으로만 만든 쫄깃한 오징어 젓갈, 100% 국내산 갈치의 내장을 갈아 만든 갈치 젓갈, 쫀득 통통하게 씹히는 식감과 감칠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훔친 낙지젓, 최상급 명태의 알만 골라 알이 꽉 차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명란젓까지. 지금 바로 밥도둑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일본 갔다 와서 느낀 거 중에 일본 분들이 또 뭐 규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매뉴얼대로 움직인다. 튀는 행동을 별로 안 한다. 남들이 볼 때 거북한 행동을 별로 안 한다. 뭐 이런 거가 돼 있다고 다들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뭐 어떨 때 보면 이제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일본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사회에서 발생했던 의료사고, 이 사고가 왜 일어났었는지 오늘 대표적으로 한 3개의 사건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의 사건이 다 1999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일본 의료계의 전체 시스템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이에요. 첫 사건은 요코하마 시립대병원에서 환자가 바뀌어서 수술이 됐던 사건이에요. 1999년 요코하마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오전 8시 30분경에 그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요코하마 시립대 의학부 부속병원, 그날 아침에는 수술이 2개가 잡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심실류 절제 수술을 앞둔 74살 먹은 남성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84살이셨는데 폐암으로 이제 폐 절제 수술을 앞둔 분 두 분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수술 다 되게 중요한 수술이었고 두 환자분이 다 연세가 고령이셨잖아요. 네네. 두 분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이제 병실에서 수술실로 옮기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두 환자분이 이제 같은 병동에 계셨다고 그래요. 이제 수술실까지 이제 이동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 밴드가 있어요. 네, 환자 맞아요. 식별 밴드가 네네. 식별 밴드가 있어서 이제 그 밴드를 보고 이제 차트를 보고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밴드 보고 차트만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되시나요? 환자분 성함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나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씨. 그리고 밴드 보고 네네. 차트 보고 확인해서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 건데 뭐 나이가 어리던 많던 수술 전에 얼마나 긴장이 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수술 전에 다 긴장이 되지.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불렀을 때 제대로 대답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간호사가 그냥 만연하게 그냥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은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심장 수술 받을 분을 폐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베드에다 이분을 눕히고 또 반대로 이 폐수술 받으실 분을 심장 수술 받으실 분이 가야 될 베드에다가 이분을 눕힌 거예요. 바뀐 거죠. 밖에서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수술실에 도착하고 나서도 또 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수술실의 간호사가 병동에서 오는 환자, 수술 환자에서 아까도 좀 전에 말한 똑같은 절차대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직 마취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성함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나 누구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연하게 당연히 제대로 왔겠지. 맞겠지. 뭐 하고 그냥 대충 무시하고 그냥 수술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병원들 가보시면 네.
하물며 일반 그 소규모의 동네 의원에서도 접수하고 나서 뭐 처음 오셨어요. 신분 쪽으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불러서 들어갈 때 뭐 홍길동 씨, 뭐 홍길동님 뭐 나오세요. 홍길동 씨 맞으시죠라고 물어보잖아요. 네네. 대학병원 같은 데는 더 하지. 네. 수차례 물어봐요. 일본도 다르지 않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다르지가 않아요. 환자 확인을 계속 하게끔 돼 있는데 이때는 그게 정말 무시가 됐던 거예요. 폐를 수술해야 될 팀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될 분의 폐를 절제를 하고 심장 수술을 담당하는 팀은 이 폐 수술을 받아야 될 분의 심장을 또 수술을 하고 사실 이게 어쨌든 메스로 이렇게 열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환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픈 부위가 심장이고 폐면은 다른데 그걸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도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을 열고 보니까 상태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거 좀 틀린 거 다른 거예요. 좀 건강한 애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 당시 다시 이상하니까 다시 닫아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거죠. 이미 가슴을 열었는데 열었으니까. 네. 고령이라 이럴 수도 있어라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두 방에 있는 모든 의사가요. 양쪽이. 와.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알던 그런 병증이 아닌데 상태가 뭐 이상한데라고 생각했지만 두 분 다 덮을 수도 없고 뭐 이거 아니니까 이미 다 열어놨는데 이걸 다시 덮어서 우리가 잘못 연 것 같아 이럴 수도 없고 그냥 야 이거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검사하고 확인했던 걸 다 인정하는 다른 전문의가 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맞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건 이제 연세 드신 분이라서 뭐 이렇게 열어봤지만 이럴 것이다라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감행을 해요. 와. 이 수술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네. 그 심장 수술을 하러 들어간 폐암 때문에 가셨던 분이죠. 네. 잘못 들어간 그 방에 있던 간호사가 이 차트를 대조하다가 바뀌었다.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다 끝나고. 다 끝나갈 무렵에 이미 이제는 다 칼질을 다 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다 되돌릴 수는 없어. 수술도 끝나고 뭐 어떡할 도리가 없었죠. 당연히 이제 고소가 됐고요. 이 사건 집도의하고 간호사를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의료사고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또 의료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수사팀이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일본에서 근데 이 사건만큼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다 입건을 했어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네요. 이례적이었죠. 형사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기소가 됐고 네. 2001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의료진한테 금고 1년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네네. 뭐 수술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있지만 투약 오류, 처방된 약이 잘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처방전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기본 원칙이에요. 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상대로 해서 신원을 계속 확인하면서 오류가 없게끔 하고자 하는 과정은 전 세계가 다 공통된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일본은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료 행위를 담당한 의사와 간호사의 만연한 대처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났다. 이 결국 이제 시스템은 완벽하죠.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 완벽하잖아. 네. 물어보면 확인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완벽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의료인 사람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듣고 또 생각을 해봐도 진짜 너무 섬뜩한 것 같아요. 진짜. 섬뜩하죠. 너무, 치질 환자한테 계속 쓸데없이 감기약을 줬다. 제가 이제 뭐 그냥 표현을 재밌게 하자고 한 건데. 네. 그리고 감기 환자한테는 계속 뭐 복통약을 줬다. 이상하잖아요. 네. 환자를 확인해야 된다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얼마나 이게 뭐 난리가 났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냐 99년도만 해도 일본이 뭐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모든 시스템이 아시아에선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이 수술을 받으셨던 두 분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죠. 수술 받고 바로. 바로는 아니고 네.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또 연세들도 있으셨고 원래 치료 받아야 될 부분을 치료 못 받았고 네. 그 치료를 다시 받기 위해서 가슴을 다시 열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을. 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방금 전에 말했던 요코하마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1999년 2월 11일 도쿄 도립
히로우 병원, 도립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 병원에는 58살 되신 여성이 손가락 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서 입원 치료 중이었대요. 그 병동 간호사가 24살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정맥 주사 라인을 이렇게 항상 걸어놓고 링거를 걸어놓고 혈액 응고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혈전이 발생하게 되면 네. 제가 색전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응고되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주사 정맥 라인에 이게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응고 방지제라고 이제 헤파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주입하기 위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염화 벤잘코늄? 그게 뭐냐면 그냥 계면활성 소독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손소독제를 갖다가 주사기로 해서 요 라인에다가 넣었더니 따라 들어가서 몸에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독제가 들어가고 나니까 혈관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어땠겠어요? 바로 그냥 그 바로 자리에서 돌아가시죠. 바로 들어가자마자 몇 분 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와. 넣어야 될 약물을 안 넣고 사람 몸에 소독제를 집어넣는 거죠.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잘못된 실수가 맞긴 하지만 환자분을 죽이려고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대로 이렇게 말 드리고 이제 책임질 거 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간호사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보고도 받고. 근데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다발성 장기부전. 그러니까 몸 장기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영 시원치 않아서 결국은 그 병으로 돌아가셨다.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기재해서 유족한테 발급을 해줘요.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몸에 그럴 수도 있으니 그냥 손가락 관절로 수술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분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유족들한테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간호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면서도 또 이제 그렇게 말은 해놓고 이제 사망 진단서 발급은 해놓고 그 사용된 주사기하고 그 뭐 소독액 남아 있는 거 이게 증거로 나중에 네. 남을 수 있어서 바로 처분을 합니다. 없애버립니다. 인멸을 해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시켰냐? 병원장이 시켰어요. 아, 그럴 것 같았어. 그 병원 내에 있는 의사하고 간호사들한테 함구령을 내립니다.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신고가 돼야 될 사건이 묵살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조직이나 이런 불의의 행위에 대해서 네. 환멸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 젊은 의사들, 간호사들이 아 이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병원이라는 데서 이런 걸 숨길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경찰에 제보를 해서 뭐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A 간호사한테는 이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3년까지 선고되는 그런 처벌이 가해졌고 사실 병원장은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잖아. 네. 중요한 건 사고를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잖아요. 네. 야 없애. 소독약도 없애고 주사기도 빨리 치워버려. 뭐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인정이 돼서 처벌도 받고 의사면허도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에 따르면 가사라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도립병원이잖아요. 네. 네. 도립병원의 위상이 흔들린다. 그게 흔들리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이 경력도 다 무너진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내용을 의무기록을 바꾸고 했던 부분에 깊숙하게 관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요코하마 사건하고 이런 도쿄 사건 연달아 두 건의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일본에서는 어땠겠어요? 보통 한 달 사이에 이게 두 건이 나는데 야 우리 일본 이게 뭐야? 우리 일본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때 당시 그 언론 보도 내용이 그래요. 우리 일본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건 정말 의료인들도 각성해야 되고 이거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거 아니냐? 네. 이거를 복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뭐 가려지거나 하지 않고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게 뭐 여론이 들끓었다고 해요. 이런 게 감춰지고 그럴 수 있었던 것도 그 병원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하다가 이제 세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린대학이라는 데서 일어난 사건인데 네. 이거는 의료진의 실수라기보다는 네. 제대로 된 진단을 못 내려서 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의사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는 입증 문제 같고 네. 이게 뭐 재판 과정 중에서도 뭐 쟁점이 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일본이 원래 그 축제 많이 하잖아. 네. 사찰이나 신사 주변에서 소규모의 축제가 여러 군데서 각지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야타이라고 그래갖고 노점상들도 많이 나오고 네.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네. 노점상도 많이 나오고 뭐 작은 놀이공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저녁 때는 야시장 같은 분위기도 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행사라고 해요. 이제 당시에 그
유치원에 다니던 스기노 류타라는 4살짜리 어린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사람 구경도 하고 뭐 이것저것 보고 놀고 막 이러다가 뭐 애기들 뭐 사달라고 하잖아. 네.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는데 그때도 솜사탕을 파는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애기들 볼 때는 솜사탕 너무 좋잖아요. 그쵸. 달고 맛있고 뭐 신기하고. 신기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줬어. 그걸 다 먹었는데 이 먹다가 아이가 실수로 다리가 겹질려서 넘어졌어요. 네. 근데 솜사탕은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그 나무 네. 그 입천장을 찌릅니다. 아. 입천장을 찔렀어요. 수직으로 찔려서 나중에 보니까 이 찔린 게 뇌까지 거의 뇌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와. 부모는 이제 뭐 뇌까지 찔린 걸 몰랐지. 아무튼 이게 애를 넘어져서 빨리 젓가락 빼서 보니까 이제 입천장에 구멍이 나 있고 막 이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교린대 응급실로 빨리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가서 이제 애가 이렇게 다쳤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시 병원에서 이제 그 응급실에 있던 당직 의사는 그 나무 젓가락에 이제 입천장을 찔린 아이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게 일단 육안으로 봤어요. 육안으로 이렇게 검진을 해보니까 작은 상처가 있고 피가 좀 이렇게 나 있고 뭐 이런 것만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찔렸다고 하니 단순하게 살짝 찔렸다고만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원래는 CT 검사도 좀 해서 네. 기본적인 검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가면 뭐 검사도 좀 하고 했으면 그 아이가 그 젓가락이 뇌 있는 부분까지 찔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거 없이 육안으로만 보니까 조금만 상처 있고 피가 있고 그러니까 지혈만 시키고 이 정도로 끝낸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가벼운 상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소독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엄마하고 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울지. 밤새도록 우는 거야, 애기가. 막 울다가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아이가 이제 울음을 그치고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좀 괜찮아졌구나. 약도 먹이고서 이제 잠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하루 종일 애 때문에 시달렸으니까 이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아침이 돼서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네. 깨우려고 흔들었는데 아이가 반응이 없는 거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집에 와서 울고 막 보채다가 울음이 끝인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우린 잠을 잤어. 사실은 그게 죽어가는 순간이었고 애가 죽어가면서 통증을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거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아기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한 7.6cm 정도 되는 나무젓가락 조각이 입천장을 뚫고 뇌까지 이게 박혀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제 그 교린대병원의 응급실 의사가 부모에게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예 하고 그냥 입천장만 보고 유관 검사만 하고 정밀 검사도 안 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아이의 뇌까지 박혀 있었던 나무 젓가락 조각을 발견하지 못해서 애가 사망했다. 이건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의사로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그래갖고 이제 입건하고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했어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그 의사가 CT를 찍자는 게 과실로 뭐 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CT를 찍어서 나무 젓가락에 박혀 있다는 걸 그 전에 알았다면 네.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 일본의 의료 기술로는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살리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 판단은 불분명하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이제 최고재판소에서 의사가 이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 사람이 CT를 찍는 검사를 하지 않아서 환자가 죽었다라는 인과관계, 검사한 게 죽음하고의 영향이 미쳤냐 안 미쳤냐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내립니다. 무죄를.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아이를 죽게 방치하는 의사에 대해서 뭐 여론이 그 의사냐 그 정도 실력 갖고 무슨 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무죄 판결이 나고 난다면은 의료 사고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이 적정하냐 또 오히려 뭐 의견이 반으로 갈리기도 하고 사회적인 토론이 있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돌아오진 않죠. 근데 누군가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나면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누구랑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지 되게 답답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사건을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나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제가 취재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5년 사건인데 수도권 어느 종합병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병원에서도 이제 골절된 손가락을 수술하기 위해서 환자가 내원을 했는데, 골절 수술 때문에 온 환자를 무슨 수술을 받게 했냐면 항문 수술을 받았어요. 와. 골절 때문에 하는데 항문 수술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 정말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렇죠.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그나마 좀 생명이 덜. 그렇죠. 생명에 큰 뭐 그런 건 아니니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정말 좀 어처구니 없지만 그런 뜻 사건이 있고, 또 같은 2015년에 네. 이것도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병원에서 났던 사건이에요. 같은 병원인가요? 같은 병원 사건이에요. 젊은 친구가 축구 시합을 하다가 새끼 손가락 이제 골절상을 입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골절상을 입었으니까 수술을 마치고 그 병원에 이제 병실에서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환자한테 근육 이완제를 정맥으로 주사한 거예요. 근육 이완제를 투약을 하고 나니까 근육 마비가 오고 심정지가 와서 이 친구는 바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병원에서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초기에는 뭐 환자가 원래 뭐 심장이 안 좋았다, 심장이 안 좋았던 이제 책임을 막 회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간호사가 오주입한 사실, 그리고 또 이 병원도 기록을 병원 측에서 조작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었고, 끝으로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네. 2021년에 그 지방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 생후한 12개월, 1년 정도 된 여자 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악화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담당 의사가 에피네프린 5mg을 이제 그 네블라이저라고 그래갖고 천식 환자들이 쓰거나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입으로 들여 마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마시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 약물을 주사 투약하기엔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이 약을 이제 그렇게 해서 처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네블라이저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피네프린을 정맥 투약을 했던 거예요, 아기한테. 5mg을 정맥 투약으로 투약한다는 거는 사실 적정량이 한 50배에 달하는 거라고 해요. 생후 12개월밖에 안 된 아기한테 그 정도의 양을 투약을 했다? 이건 뭐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원래 이 주사약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그런 약이긴 해요. 그래서 제대로 뭐 주사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료기를 통해서 하는 걸 이제 좀 선호하기도 하고 이런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간호사는 평소에 자기가 그냥 그런 환자들한테 주사를 했으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인 안 하고 그냥 에피네프린 5mg을 주사로 아기한테 투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는 사망했다. 결국은 사망했다. 그래서 간호사가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하고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더 화나는 건 이런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 이제 하고 나서 정맥 주사했다는 걸 다 지워버려요. 그냥 원래 처방했던 것처럼 네블라이저로 흡입을 시켰다 이렇게 고쳐놓는 거예요. 그럼 아기는 어떤 이유로 사망했다고 적어놨나요? 그냥 자연사인 거예요. 자연사로. 그 아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들어왔으니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런 치료 행위를 했지만 결국은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허위 입력을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간호부를 통해서 이런 게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 수간호사나 간호부장이나 뭐 간호팀 또 이런 사실을 알고도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알 사람은 없어라고 이제 은폐하려고 했는데, 이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도 다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나서 다 처벌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건 3사건, 네. 우리나라의 사건에서 발생한 3사건이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네. 이 공통된 건 뭐가 있을까요? 만연한 부주의나 만연한 대처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게 항상 여기에는 보리차가 담겨 있어. 색깔도 보리차니까 보리차라고 생각을 하고, 여긴 항상 보리차가 들어있었으니까 보리차일 거야 라고 해서 내놨는데 이게 보리차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는 거죠. 만연하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했다면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에요. 사망하면 안 되는, 죽으면 안 되는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은 이게 숙련된 살인도구 아니에요? 맞아요.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뭐 점검 안 하고 그렇게 사용된 모든 거는 숙련된 살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실수는
혼날 수는 있지만 비난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걸 감추려고 하는 행위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비난의 대상도 되고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죠.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인들이 네. 좀 관성에 젖어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어제 하던 일 오늘도 하고 뭐 내일도 뭐 어제 하던 일 똑같이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확인할 건 확인하자. 제가 형사를 강력 형사부터 뭐 제가 안 해본 사건이 거의 없어서 강력 형사를 제일 많이 했죠. 20년 넘게 강력 사건을 했고 이제 의료 사건을 한 10년을 했는데 이 의료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하고 달라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네. 잠복을 하고 미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 전문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나쁜 행위, 어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걸 모두 잘못으로 볼 수도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CT 촬영을 안 해서 죽었다고 볼 수가 있냐, 발견했으면 안 죽었겠냐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다가 나왔고 저희 후배들이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점점 더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좀 가벼운 걸로 한번 갖고 와 보려고 그래요. 가벼운 그래서 거요? 예, 가벼운 얘기로 네. 요즘 또 마약 사건이 핫하니까 아, 네. 마약 사건 그렇죠.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떻게 고를 수 없어. 왜 선택을 못하지? 너무 맛있어. 쌀떡, 밀떡, 선택 가능.